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책 253쪽입니다. 그러니까 3장 도시과사업의 시행, 네모 1번 시행자 등이고요. 굵은 1번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시행자 지정의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과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다음에 사선거고요. 다만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5번의 토지 소유자 표시요. 토지 소유자 또는 6번의 조합 표시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뒷문장 빼고요. 근데 그 뒷부분부터 쓰고 나면 그러니까 옆에다 담을 쓰시죠. 그러니까 토지 교환은 누가요? 토지 주인들이 하는 게 가장 낫죠. 과일 교환은 누가요? 과일 주인이.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토지 교환은 토지 주인이 하는 게 낫다고요. 토지 교환이 뭐예요? 환지이죠. 환지하려면 토지 주인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이 모인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다음에 시행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죠. 1번, 그러니까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2번, 3번 묶으시고 2번, 3번 묶어서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공기관, 국세 들어간 공기업. 3번 국세가 찌끔 들어간 정부 추력기관, 국세 들어간 공기업.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4번 앞에다가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이죠. 지방세가 들어간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앞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뭐예요? 5번부터 다음 쪽 11번까지가 다 민간입니다. 지금 2, 5, 4 왔고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소유자 민간, 6번 조합 민간, 다 이제 나머지들은 다 민간입니다. 이제 5번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표시요. 토지 소유자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6번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괄호 넘어와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표시요. 조합. 근데 괄호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러저러한 민간들이 있습니다. 다 초점 아니고요. 다음 쪽 가서 그러니까 255쪽 제일 아래 참고. 법 11조 1항부터 1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공공 표시요. 공공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개발 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검사 사업자로 등록하여 하여금 대행 표시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줄에 공공 그 위에다가 출판요. 다음 세 단을 쓰시죠. 공적 주체가 어디예요? 국가, 지방, 공기업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은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금 255쪽 제일 아래 참고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대행,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아래줄 대행에다가 대리운전 쓰시고요. 대리운전. 그러니까 민법의 대리와 행정법의 대행 95% 갖고 5%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고상한 차이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그냥 대리운전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공적 주체만 대행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괄호 2번 이하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57쪽에 파란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표시요. 제한 이제 나오네요. 실무 보시죠. 그러니까 지정과의 전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의 전과 제한.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에다가 공기업, 민간, 화살표, 시군구, 즉 공기업과 민간이 시군구에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 민간이 시군구에게 제한을 합니다. 양보 1번 지정 제한. 어떻게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 괄호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와서 또는 위의 시행자 1, 양괄호 1, 7부터 11까지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표시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 표시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글자로 줄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이요. 일곱째 줄에 도지사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X, 뭐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간단하니까 표시하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한을 받은 국토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한 내용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표시요.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통보 표시요. 통보해야 된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개월 표시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권청 바깥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 좋다. 계획 세운다 안 세운다. 그러니까 1월 플러스 1월 안에는 대답을 안 하고요. 양괄 2번 나중에 보시고 양괄 3번 넘어가세요. 다음 쪽에 259쪽에 파란 3번 X 뭐 지문 한번 나오는데 문제 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란 4번 도시개발 조합 그러니까 조합 앞에다가 그러니까 조합 뒤에다가요. 그게 전부 환지 쓰시고요.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고요. 이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환지와 관련된 거니까 이번 순환에서는 조합에 대한 내용은 빼고 이번 순환은 그러니까 수용을 초점으로 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 넘어와서 264쪽에 264 네모 2번 실시계획 양괄 1번 굵은 1번 양괄 1번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표시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표시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좀 이따 인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셋째 줄에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도면 쓰시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도면이죠. 건축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면은 당연히 도면이 들어가야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간다. 도면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 X. 양괄호 2번 실시계획 인가. 반괄호 1번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국토부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엄청 지정권자가 인가하는 건데 뭐 됐고요. 반괄호 2번 X, 양괄호 3번 무견 청취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확정됐어요. 그다음에 뭐 관련 한두 가지 사항은 나중에 보시고 267쪽 와서 파란 4번 공사의 감리 파란 4번 X 하시고 다음 쪽 오시죠. 269쪽에 왔습니다. 아까 환지와 수용과 그걸 보셨는데 269쪽에 네모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있고 파란 1번, 파란 2번 나중에 보시고 파란 3번 시행 방식의 결정 동그라미 1번 네 줄이고요. 그 안에 박스 중에 이번에는 수용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2번 박스에 2번 수용 표시요. 수용 사용 방식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표시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국어가 아니죠. 뭘 어떻게 하냐고요. 집단적인 대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성과 공급은 그러니까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대규모 단지, 대규모 시가지를 새로 만들고 조성하고 공급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270쪽 파란 4번 X 그다음에 271쪽 파란 5번 X 그다음에 파란 6번 X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272쪽 오시죠. 그러니까 네모 4번 수용 방식입니다.
지고 하는 게 낫겠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여기다 사만다 위치를 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개발 구역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소유자들이 있겠죠. A, B, C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게 그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어떻게 한다. 두 번째 게 설계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서에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용 때는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수용이니까 우선 저기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사들이는데 우선 여기서 결론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 보면서 가죠. 그러니까 272조. 그러니까 네모 4번, 굵은 1번, 양괄 1번, 시행자의 수용 사용. 보면요.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표시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사선 그고요. 첫째 줄 시행자는 앞에다가 모든 쓰시고요.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다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11조 1항 5부터 7호 11호까지 규정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표시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표시요.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튼 그 언저리 앞에다가요. 왼쪽 날개에다가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칠판 저쪽이요. 글쎄 지웠군요.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 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남의 땅 뺏으려면 요건을 갖추라고요? 민간은 남의 땅 뺏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3분의 2, 2분의 1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7번 나왔는데 7번 다 민간 수용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 쓰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가 개인 땅 뺏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X. X라고요. 민간만 수용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지방이 개인 땅 뺏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OX. X라고요. 공기업 개인 땅 뺏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X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만 개인 땅 뺏을 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문장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그 긴 이름의 법을 그러니까 그 법 중에 토지보상법 5글자에만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표시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표시요. 보상에 관한 법 표시요. 법. 이 긴 이름의 법을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네, 방권 1번 사업인정이라는 말이 복잡한데요. 아무튼 사업인정 4글자는 알아두셔야 돼요. 보시면서 가시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표시요.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선 긋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표시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그러면 아까 여기 개발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14번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 그게 있는데 그거 보자고요. 이제 토지보상법에서도 개인 땅을 뺏는 거에 대한 기본법이죠. 개인 땅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하려면 돈 주고 사는 건데 어떤 것들을 사는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쭉 써놓는 게 목록이죠. 그러니까 목록을 정해놓고 그걸 돈 주고 사들이는 건데 목록이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트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명단을 쭉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쭉 번호대로 써놓고 뭐 그러니까 건물, 나무들 다 써놓은 겁니다. 이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문서에 들어가 있냐면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게 문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그 어느 사업, 뭐 군사기지 만드는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를 한다. 그렇게 해서 수용이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용을 하려면 대상 물건을 정해야죠. 그 물건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인정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은 문서 이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보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점수 봤는데 우리 반 평균은 어떻게 되지?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저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강생이 가세요. 아니 원장님 모의고사 봤으면 볼 수 있게 좀 해주셔야죠. 이 게시판에다 붙여놨잖아요. 그건 게시판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보고 싶은데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싶은데 왜 화장실에는 안 붙여놔요? 꼭 붙여야 돼요? 와서 보시면 안 돼요? 나는 꼭 화장실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다가 그분이 또 이제 가세요. 나 왜 모의고사에서 성적표를 발표 안 해요? 게시판에 붙어 있자고요. 나 자습실에서 공부하면서도 보고 싶은데 왜 내 책상에도 안 붙여놔요? 나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보고 싶은데 왜 엘리베이터 안 붙여놔요? 말이 돼요? 아닌 거죠. 한 번 발표했으면 됐잖아요. 한 번 발표했으면 됐습니다. 수용 대상 목록이요. 판교에서 트럭 2대분이라고요. 판교 930만 제곱미터, 축구장 930개. 거기 토지 목록이 등기부에다가 토지대장 합치면 그게 트럭 2대 분량이었어요. 트럭 2대 분량을 만드는데 여기 땅 주인 다 만나서 요거 됐죠. 그거 강아지집에 강아지도 안 매있으니까 그건 돈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은 옆집은 빨리 이제 그 동네 어디 뭐 모랑 가서 강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거기다 외우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 매있으면 그 개집 집값 나온다고요. 2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 그러면은 그 주변 동네들 강아지들 곡소리 나요. 막 이제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매여 있는 겁니다. 밥이나 잘 주면 고맙고요. 아무튼 이제 20만 원 검사 끝나고 나면 이제 강아지 이제 푹 돌려보내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조사해서 땅 주인 동의서 다 받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발표해서 목록 만들고 신문에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쪽 법에서 왜 또 목록을 또 발표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여기는 근데 말 잘 쫓아가셔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요 네 글자만 아시면 이거는 소리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야 편해져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목록을 발표하는 거라고요. 7번 보시죠. 개발법에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요. 개발법에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목록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걸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목록을 따로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데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이나 문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그럼 여기서는 사업인정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데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용하자.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반괄호 1번 문장에 셋째 줄에 사업인정에다가 목록 쓰시고요. 사업인정의 핵심이 목록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을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본다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죠. 이제 그게 있고요. 반괄 2번 재결 신청 표시요. 재결 신청은 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 개선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표시요.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재결 신청 말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뭐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 아래다가요. 그러니까 결제 신청, 그러니까 결정 신청 쓰시고요. 그러니까 토지 등을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어느 땅에 대해서 3억 드리겠다. 땅 주인이 좋아 3억에 팔게. 그럼 이제 협의가 된 거죠. 그래서 협의해서 매매가 끝났습니다. 근데 시행자가 3억을 드리겠다고요. 근데 땅 주인이 택도 없는 소리 10억을 내놔. 그러면 협의가 됐어요? 안 된 거죠. 그러면 협의 민법이면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더 이상 안 될 거지만 이쪽은 공법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강제로 사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행자는 3억을 얘기했고 땅 주인은 10억을 얘기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가격을 얼마로 할지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은 거의 다 샀는데, 그러니까 요 몇 개 땅은 땅 주인이 버텨서 못 사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보상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결정 신청.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결정 신청하는가 보다. 근데 결정 신청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못된 톨레토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법을 쉽게 알아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든 사람들을 못 살게 해야지. 그래서 결정 신청을 말을 바꾸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몰라야 지네들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못된 텔레토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신청 대신에 무슨 말로 바꾸지? 좀 어려운 말 없을까? 결제. 그래, 결제라는 말로 하자. 그래서 결제 신청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텔레토비가 결제? 나 어디 회사 낼 때 결제라는 말 자주 썼는데? 에? 결제라는 말 알아?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바꾸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싶은 의지는 충만한데 창의력은 떨어져요. 창의력은 떨어지니까 결제 신청을 뭐라고 바꿔놨어요? 재결 신청으로 바꿔놓고 너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성공했다. 그러겠다고요. 결제 신청.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긴 얘기 빼고 공법에 재결 신청, 그 재결 신청 여기까지 썼고요. 이 아래다 땅 4번 쓰시고요. 공법에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말이 딱 4번 나오는데 4번 다 두 줄 있는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나 시행 기간으로 돼 있으니까 뭐 재결 신청은 그 앞뒤 얘기 다 빼고 그냥 재결 신청 시행 기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그 다음은 이제 굵은 2번 토지상환채권 가는데요. 약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요. 이 그림을 좀 다시 풀어서 보죠. 그러니까 한 수용 방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이 단지 시가지에 그러니까 집단적인 즉 대규모로 그러니까 조성하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 방식이었다고요. 대상 땅을 보죠. 그러니까 대상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 돈 주고 다 사들이는 거죠. 다 사들여서 백상 대소유권 하나 땅 만들고 모든 땅 다 돈 주고 샀어요. 건물, 나무 다 돈 주고 샀어요. 저당권 돈 줘서 없앴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백상태 소유권 딱 한 줄 수용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이제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 그런 것들 싹 밀죠. 싹 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도시 이제 신장로 선 긋고 새 땅을 뭐 한다고요? 조성하는 거죠. 반듯한 신도시 땅으로 만들고 그걸 지네들이 끌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팝니다. 판매가 뭐예요?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아파트 짓겠다는 건설회사, 그 다음에 백화점 짓겠다는 유통회사 등에게 땅을 파는 겁니다. 그게 공급한다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들이는데 100이 든다고 치죠. 그 다음에 싹 밀고, 그러니까 새 땅 반듯한,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뭐 하는데 한 50이 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단 150을 다 돈을 들여서 사업을 끝내야
그 다음에 그걸 팔아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물론 150 들었으니까 다 판매하고 나면 판매 수입은 뭐 판매 전체 총액은 뭐 1,500도 넘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선은 그 150 돈 들어가는 거 그것도 귀찮다고요. 그래서 150 이 비용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것을 줄이겠다 해서 100만큼을 사 와야 되는데 현찰 60만 주고 그다음에 딱지로 40을 발행하는 겁니다. 현찰 60만 있으면 다 사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딱지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짜리 땅을 사는데 어느 사람에게 60만 현찰 주고 40은 그냥 딱지로 줄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짜리 땅을 팔면서 60 현찰 받고 40 딱지를 받았다고요. 종이 딱지 한 장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백화점 업체한테 너 이 땅 사서 백화점 지을 거지? 그렇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땅 만들어진 다음에 네, 백화점 지을 거예요. 그러면 너 이 땅 살 거니까 돈 좀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 그래서 50을 땡겨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50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50 땡겨 쓰고 40은 딱지로 발행하니까 현찰 얼마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60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150이 필요한데 현찰 60 돈 주고 사드리고 60을 지불하고 40만큼은 땅을 가져오면서 딱지로 주고 그다음에 50만큼은 또 돈을 먼저 빌려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60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행자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 딱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50 땡겨 쓰는 것을 땡겨줘. 얼마? 뭐 50 땡겨줘. 그것을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뭐 선수금은 이제 가끔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납품하고 그럴 때 뭐 선수금 뭐 그런 얘기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땅을 다 조성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은 싹 밀고 거기에 이제 반짝하게 땅에서 가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자고요.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치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데 땅 싹 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싹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사과 박스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책 몇 권 꽂아놓고 야 거기 가서 책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도서관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개천 있고 또랑 있고 그 옆에 동산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깎지 말고 그대로 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면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래서 그 땅 그대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면 애기들 책 보러 왔다가 엄마랑 같이 왔다가 그러니까 뭐 잠깐 나와서 개구리, 홀짝, 올챙이, 꿈틀인가요? 아무튼 뭐 옛날 올챙이 유행하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도룡룡 그러니까 그 알 보고 개구리 알은 포도봉봉 같이 생겼어. 그래. 도룡룡 알은 어떤 거야? 가래떡 같이 생겼네.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요. 산토끼 폴짝 뛰어놀고요. 그다음에 사슴도 나뭇잎파리 잘 받아먹고요. 그러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싹 밀고 콘크리트만 깔지 말고 옛날 개천, 동산 살려서 쓰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싹 밀었는데 여기는 지금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안 밀은 거죠. 조성하지 않은 땅, 원래 상태 땅 그대로 쓴다. 원래 모양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게 뭐고요? 원형지입니다. 다음에요. 만들었으면 팔죠. 파는 겁니다. 신도시 상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상가 분양이나 임대나 가격이 싸게 나오나요? 비싸게 나오나요? 엄청 비싸다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한 2년, 보통 2년 계약이잖아요. 2년, 한 2번이나, 그러니까 3번, 4년이나 6년 지나면 이제 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비싸게 나와요? 땅 잡은 사람이, 신도시 상가 땅 잡은 사람이 처음에 아주 비싸게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야죠. 그럼 이제 공급, 이 시행자가 땅을 파는데 어떻게 팔 거냐? 그러니까 공급, 방법과 다음에 얼마에 팔 거냐? 그러니까 공급, 가격. 여기까지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너무 옆으로 퍼져 있긴 한데요. 수용 다 사드리는 거죠. 시행자 비용 부담이 큽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딱지 발행하는 게 6글자 보고요.
토지상환 채권 땡겨줘 얼마 50 땡겨줘가 뭐고요? 선수금 조성하는 게 원칙인데 조성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땅 원형지 공급할 때 어떻게 얼마에 팔 거냐까지가 이제 이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3쪽 보시죠. 파란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양과 1번 방과 1번 보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표시요.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임의 일부 표시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 표시요.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괄호에 있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사선 그고요. 그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의 지금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그냥 혀로 하시는 거예요. 공법은 혀로 하시는 거니까 소리 내시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 토지상환 채권이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그게 토지상환 채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 땅 주인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드립니다. A 할아버지 땅가 100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할아버지 어떠셔? 뭐 다 현찰로 드릴까? 아니면 딱지 좀 얹어서 드릴까? 이놈아 무슨 딱지? 돈 내놔. 현찰 줘. 현찰 다 받아가셨습니다. 현찰 원하면 현찰 줘야죠. 현금을 원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B 할머니한테 할머니 땅도 한 100의 가치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드릴까? 다 현찰로 드려? 아니면 딱지 얹어서 드려? 나는 종이 딱지도 줘. 그럼 할머니한테는 60 현찰 주고 40만큼은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그냥 딱지를 줬다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현찰이 좋아요? 딱지가 좋아요? 여기서는 딱지가 좋은 거죠. 여기는 딱지가 좋은 거죠. 그 토지상환 채권 그러니까 제목 위에다가 파란 2번 토지상환 채권 발행 위에다가 크게 쓰시고요. 신도시 상가 딱지인 거죠. 이 토지상환 채권이 뭐라고요? 신도시 상가 딱지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B 할머니가 딱지를 내면 뭐로 갚는다고요?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토지건축물로 갚는다고요. 토지나 건축물로 갚는 거니까 토지 상가 땅을 받고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100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 뭐 용인 가서 남의 집 하고 있다가 유래 신도시 상가 땅 나왔는데 그냥 전국 모든 사람들 유래 상가 땅 사러 막 눈 벌게져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같이 끼어서 나도 100 갖고 어디 상가 하나 살 수 없을까 하는 거 하고요. 처음부터 유래 상가 땅 주인인 거 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상가 딱지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현찰 달라고 하면 현찰 주고 B 할머니가 원하면 그러니까 딱지로 줄 수 있다. 근데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부만요. 왜냐하면 일부는 현금으로 주라고요. 만약에 100 전체를 딱지로 주면 이 사람은 100짜리 땅을 넘기고 딱지 100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 끝나고 나면 다음 이제 그 딱지 갖다 내고 상가 땅을 받는데 사업하는 동안 어디가 살아요? 딱지 위에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현찰 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 딱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요거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신도시 상가 딱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뒷문장이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을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그 273쪽에 파란 2번, 양괄 1번, 방괄호 1번, 방괄호 1번. 지금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까지를 보셨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을 보셨고 셋째 줄 뒷부분이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표시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그죠?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위례 상가 땅을 다 옛날에 그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논밭 주인들, 과수원 주인들만 싹 가져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위례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투자자들도 위례에 들어가서 상가를 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반까지만, 반은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으라고요.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어야죠. 판관입은 지급 보증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그 다음에 보시면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토지상환채권 이제 그런 얘기였고, 다음 쪽 가세요. 275쪽에 그러니까 파란 3번 이주 표시요. 이주 대책.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징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표시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주대책이라는 말은 좀 넓게 쓰이기도 하고 좁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딱 어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토지보상법의 이주대책은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냥 그 이주 위에다가 그러니까 임차인 쓰시자고요. 임차인. 이런 공익사업에서 가장 약자가 임차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쪽 그림 보자고요. 여기 그냥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 있고 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고 치자고요. 보증금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 비싸요? 아니죠, 싸죠. 보증금도 싸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에 20만 원, 아무튼 200만 원에 2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다 사들이고 기타 권리 다 없애는 거죠. 임차인에게 당연히 얼마 줘요? 200만 원 주는 거죠. 보증금 2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끝났죠. 보증금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런 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2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해요? 여기 들어서는 호텔 하루 숙박비가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뭐 이런 데 가면 호텔 뭐 200만 원짜리 호텔도 있겠죠. 하룻밤 자고 나면 끝이라고요. 아니면 이틀밤 자고 나면 끝입니다. 어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가장 약자라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라고 200만 원 갖고 뭐 하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금을 공짜로 더 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땅을 돈 내고 살 수 있는 딱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토지 등을 그러니까 돈 내고 살 수 있는 딱지를 주게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주는 혜택이 되는 거죠. 혜택이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돈을 내고 땅을 사는 거지 공짜로 땅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세금을 공짜로 이 사람에게 돈을 얹어주는 건 아니라고요. 땅을 살 수 있는 딱지를 줍니다. 그러면 임차인들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임차인들이 예를 들면 한 100명이 모이면 이제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딱지도 이제 조그만 땅들이 일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0제곱미터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50제곱미터를 살 수 있는 딱지를 줬으면 100명이 모이면 그래도 얼마 땅을 살 수가 있어요? 5,000제곱미터 땅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이 어디냐고요? 그 보증금 200만 원 갖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끼고요? 건설회사 끼고, 이제 금융회사 끼고, 뭐 그러면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PF,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결혼해서 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싸게 사겠죠. 그러니까 혜택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사서, 뭐 100명이 조합을 만들고 건설회사, 금융회사 등등 해서 상가 건물을 지어서 그 중에 이제 일정 면적씩을 가져가고 또 나머지는 분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게 그게 대표적인 이주 대책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좀 먼 얘기입니다만 위례 신도시나 그런 쪽들 보면은 가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무슨 간판 붙어 있고요. 이주자 택지. 그걸 또 줄여서 저쪽에서 업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택.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임차인들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땅. 이주자 택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좀 그 자리에 계속 이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자. 275쪽에 파란 4번 선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거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조성토지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이라고요. 이게 선수금인데 아까 여기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일부는 현찰 주고 일부는 딱지로 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백화점 업체잖아요. 아파트 건설 회사잖아요. 쌓인 돈을 주체를 못 한다면서요. 심지어 현금을 넣어놓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창고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50짜리 땅인데 나 없어. 그냥 20만 줄게. 뭐 얼마 필요하다고? 50? 알았어. 50 줄게. 이쪽은 아무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기 거는 전부 일부를 다 당겨 받을 수 있다. 나머지도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양과로 2번 나중에 보시고, 양과로 3번 X, 양과로 4번 X. 그런데 문장이 좀 어디 한 군데 딱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다시 올라가서 275쪽 철 위에 파란 4번 선수금이 있죠. 선수금, 양과로 1번 선수금의 납부.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표시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괄호 뭐라고요? 원형지, 표시요. 원형지. 설명 보시죠. 이렇게 밀지 않은 땅, 손대지 않은 땅을 원형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 앞에 떨어져 있고요. 파란 5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양과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 표시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표시요.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질문 보시죠. 신도시 땅인데 원형지는 손도 안 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다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판교에는 원형지는 없었는데 원형지도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판교에서 저기 이름을 바꿔서 그려보면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회사에 팝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A, 그러니까 뭐 A라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B,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B 건설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C 개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판교예요. 판교만 자료가 어떻게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왔고 다른 신도시는 이런 자료들을 잘 안 내요. 안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막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러기도 하고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판교 전체가 930만 제곱미터, 아마 300만 평이 가까이 됩니다. 그걸 다 돈 주고 샀는데 전체 보상 금액을 땅으로 평으로 평균 내보니까 그러니까 평당 4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이니까 아마 40만 원. 그리고 그때는 신도시 안에 이런 거 없이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평가한다고요. 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불도저 한번 지나가죠. 불도저는 한번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도저 한번 밀었습니다. 그러면 한 평이요. 1.8m, 1.8m 한 평에.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 지금 얼마 받고 땅을 넘겨줬어요? 40만 원 받고 땅을 넘겨줬죠. 그 땅에 불도저 한번 지나갔습니다. 불도저 기름값은 받아야 되겠죠. 저쪽 시행자도 돼요. 그래서 불도저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땅을 팔 때,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 주고 샀는데 사서 불도저 한번 지나갔고 팔 때 너무 많이 받으면 욕먹잖아요. 많이 안 받아요. 얼마요? 딱 하나밖에 안 묻혀요. 400만 원이요. 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불도저 지나갔으니까 400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 아파트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이제 사기로 했다고 치자고요. 저희가 그동안 어찌고 저쪽에서 여기가 성남 공항이라 좀 그렇긴 한데 뭐 나중에 언제가 되면은 한 100년 지나면 남북이 어떻게 되고 미군도 어떻게 되고 성남공항도 풀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뭐 어디 판교에 땅을 사는 게 있다고. 아니 덕선이네요.
응답하라 1977 덕선이네 어디로 이사 갔어요? 판교로 이사 갔죠. 판교 이사 왔습니다. 아무튼 듣는 내용인데 건설회사로 치자고요. 살았는데 얼마 주고 뺏어갔어요? 저놈들이요? 40만 원 주고 뺏어갔죠. 아파트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 내고 사가래요? 저기서 얼마에 팔았다고요? 400만 원에 팔았다고요. 건설회사 보고 얼마 내고 사가래요? 400만 원 내고 사가래요. 건설회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경사났네 이죠. 40만 원 뺏겼는데 40만 원 받고 그 땅까지 사는데 400만 원 낸 경사났네.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이죠. 강남 뉴욕제가 평당 5억이요. 분당 아무튼 작았으냐 1억도 귀찮으니까 8천만 원 잡자고요.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 8천만 원대 여기 얼마라고요? 400만 원 샀어요. 20분의 1로 산 거죠. 여기는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분당 흔도시죠. 헌도시도 아니고 분당 흔도시요. 25년이나 지났다고요. 30년 됐다고요. 분당 흔도시 땅이 8천만 원인데 여기는 판교 신도시. 광교 전에는 대한민국 녹지 비율이 가장 뛰어난 많은 땅 4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이것만 갖고 나중에 팔아도 수억 배기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형지는 손을 댔다고요? 안 댔다고요? 손을 안 댔다고요. 그럼 저쪽 생각해 보자고요. 40만 원 주고 사서 불도저 한 번 밀었으니까 그래도 불도저 값은 받아야지, 기름값은 받아야지. 나 많이 안 붙여. 동그라미 하나를 붙인 건데 여기는 손도 안 댔잖아요. 손도 안 대놓고 400만 원 받으면 욕먹을 게 뻔하죠. 그러면 얼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판교 때는 원형지 제도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80만 원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겠죠. 400만 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손도 안 된 땅이니까. 그러면 또랑 건너면 뭐고요? 8천만 원. 이 동네 탄천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탄천 또랑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80만 원. 몇 배요? 100배잖아요. 이 땅 잡기만 하면 배꼽배기 장사입니다. 배꼽을 빼가 안 돼. 배꼽배기 장사라고요. 원형지 받기만 하면 배꼽배기이고 배락을 맞는 거죠. 무슨 배락이요? 돈배락을 맞는 겁니다. 누구라도 원형지 받고 싶겠지만 아무한테나 막 풀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정해진 사람만 원형지를 삽니다. 다음 쪽 와서요. 276. 그러니까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표시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표시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 세 글자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라고요. 7번 보시죠. 왜 그러냐면 수용 자체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조성하는 게 원칙, 미는 게 원칙, 밀지 않은 땅은 일부여야죠. 3분의 1 이내입니다. 그럼 원형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뭐 양과로 2번 먼저 보시죠. 양과로 2번 공급계획 작성에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그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괄호 이하 원형지 개발자 그죠? 원형지 개발자 뭐 쭉가 있는데 따라 다시 올라가세요. 276쪽 셋째 줄 자리에 지금 박스가 있죠. 제일 위요. 제일 위에 박스 위에다가 원형지 개발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원형지를 살 수 있는 사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박스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2번 3번 묶으시고 2번 3번 묶어서 그 앞에다가 공기업. 2번 끝에 공공기관 표시요. 뭐 안 써도 되고 아시면 되니까요. 국세 많이 들어간 회사 공기업. 3번 끝에 지방공사 표시요. 지방공사.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있죠.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표시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 5번 원형지를 학교 표시요. 학교. 공장 표시요. 공장.
구주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 사람들만 원형지를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주제가 엄청 센 거죠. 보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2번, 3번에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 2, 3까지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의 공적 주체이죠. 4번, 그러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 멋진 신도시 만들고자 하오니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 100억,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공모에서 선정됐다고요. 당선됐으면 그 사람이 좋아, 여기는 좀 깎고, 여기는 이거 좀 붙이고, 여기는 그대로 내비두고 어찌고 저찌고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깎고 붙이고 뭐 성형외과 같은데요. 아무튼 뭐 깎고 붙이고 어떻게 하자고요. 공모에서 선정돼야 어떻게 하자. 그 사람이 이걸 받아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손대지 말고 여기는 깎고 붙이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5번, 이제 돈 벌자는 업체 중에서는 누구만 원형지를 살 수가 있다고요. 학교와 공장만 원형지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소중하니까 공장은 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보통 보면은 뭐 어저께 뉴스에도 또 나왔고요. 교실에다 뭐 해놓고요. 그러니까 뭐 욕실을 만들어 놓고요. 교실 또 하나 털어갖고 뭐 하고 있고요. 안마방을 만들어 놓고요. 재단법인 이사장이요. 학교 사장이요.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립학교 쪽에서는 참 좋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나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학교 돈 벌자는 업체지만 학교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다수 분자만 원형지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더 이어지는데 뭐 시험 나온 건 많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아세요. 그러니까 278쪽에 파란 6번 조성투쟁의 공급계획 등이 있는데 양과를 1번 공급계획 제출은 나중에 보시고 양과로 2번 조성투쟁의 공급 방법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선수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이 앞에다 쓰고 그러니까 공급 방법이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땅을 어떻게 팔 거냐. 그다음에 얼마에 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양과로 2번, 동그라미 1번은 놔두시고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표시요.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다 표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위에 불구하고 제1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 표시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좀 이따 보시고 동그라미 4번 X,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 표시요. 수의 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 아래다가 1대1 쓰시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 그냥 1대1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의 계약이죠. 여기까지 보셨고요. 공급 방법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원칙,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추첨,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상가 땅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그러니까 저 어느 땅이 그러니까 이리저리 감정평가 해보고 어쨌든 따져봤을 때 한 100의 가치가 있다고요. 100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꼭 저거를 잡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하면 돼요? 200 쓰면 되죠. 200 쓰면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100, 110, 112, 115 뭐 이러고 있는데 200 쓰면 잡을 수 있잖아요. 200 쓰면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냥 건물 지어서 그러니까 250, 300에 팔면 되죠. 안 들어오면 말고 그게 이제 신도시 상가들이잖아요. 있는 대로 높이 써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되고 한참 지나서야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마켓 좀 내려가게 된다고요. 아무튼 입찰 뭐고요? 돈 그냥 많이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자본주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입찰로만 가면
그러니까 신도시의 어지간한 땅들을 다 돈 많은 대기업에서만 다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번 추첨 옆에다가 중소회사 쓰시고요.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게 뭐예요? 추첨인 거죠. 너무 바짝바짝 붙어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어느 땅이 그러니까 100의 가치가 있다고 치죠. 1번 입찰이면 누가 가져가고요? 200, 300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으로 하면은 그러냐면 보통 이제 10% 입찰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10만 내면 다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뺑뺑이 돌리고 뭐 추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오래된 영화인데 몇 년도 영화인지 모르지만 유호성 나오던 그러니까 장동건 나오던 영화 친구 옛날에 명절 때 자주 했었는데요. 친구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뭐 어시장에서 뭐 추첨할 때 어떻게 하고요? 미리 탁구공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친구 가서 만지면서 찬 거 딱 꺼내면 집어넣어. 그 영화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건 나쁜 불법이고 추첨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써내면 누구라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게 뭐고요? 추첨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추첨, 박스의 작은 1번 주택법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냐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뭐 쓰지 마시고요. 25.7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2번 공공택지 표시요. 공공택지. 3번 그러니까 국토로 정하는 면적 이하 표시요.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 작은 1번 큰 집이요. 작은 집이요. 작은 집 짓는 땅. 3번 큰 땅이요. 작은 땅이요. 작은 땅이죠. 일정 면적 이하. 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그 아래다가 330제곱미터 쓰시고요. 박스의 작은 3번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작은 집, 그 다음에 작은 땅. 그런 거는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동그라미 4번 X였고요. 동그라미 5번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대1 계약인데 1대1 계약은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붙어서 그런데요. 이건 지우고요. 그러니까 부정, 비리의 문제가 없어야 되죠. 다른 사람 들어주지 마. 들어주지 마. 신경 쓰지 마. 나 이 사람한테만 팔게요. 근데 옆에서 왜 그 좋은 땅을 그 사람한테만 팔어? 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부정, 비리의 문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 들어주지 마. 난 이 사람한테 팔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요. 그럼 너네 들게 알아서 해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부정, 비리의 문제가 없을 때요. 뭐 1번과 4번만 나오는데 1번 그러니까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표시요. 공공용지를 국가지방자산체 표시요. 국가지방자산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한 자에게 표시요. 에게 공급하는 경우 시청 들어설 땅을 시에게 팝니다. 시청 지을 땅을 다른 사람이 건설회사가 사요? 아닌 거죠. 세무서 지을 땅을 국세청에게 팝니다. 다른 사람이 사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셋째 줄에 작은 4번. 4번. 토지상환채권. 표시요. 토지상환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7번 보시죠. 여기 B 할머니 처음 땅을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갈 때 나는 딱지 줘. 60, 40 정했잖아요. 그래서 40만큼 나중에 사고 나서 토지건축물로 넘겨줍니다. 그거 갖고 옆에서 또 어떤 그러니까 C 총각이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팔어? 이미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진 대로 넘겨주는 거니까 아무 부정비리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동그라미 6번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죠? 감정 가격으로 한다.
새 땅 파는데 어떻게 팔 거냐고요?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으로 팔아야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A 감정평가업자, B 감정평가업자 2명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가격,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게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7번 X, 동그라미 8번 X, 굵은 7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학교, 표시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표시요. 폐기물 처리시설, 급악, 표시요. 급악. 아래 대통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표시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고민을 했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표시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80쪽의 제일 아랫줄은 그냥 막 대충 넘어가야 돼요. 자세히 읽으면 감정상이에요. 감정, 평가, 감정, 평가에 관한 고민을 감정, 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시행자는 싸게 팔아라. 이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280조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와 이주단지 조성 등의 경우에는 저 사람, 그쪽 사람이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죠. 학교 대부분은 이제 돈 벌지 않은 업체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람 모여 살면 쓰레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당연히 있어야죠. 이주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들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위한 거는 싸게 팔아줘라.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셨고요. 네,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 내용이고, 다음 이제 282쪽에 5장 환지는 1, 2월 달에 보셨고 또 5, 6월 달에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요. 모든 시행자 수용할 수 있다. 민간 수용 요건,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 선수금, 손대지 않은 땅, 원형지, 특별한 5가지 사람만 받아갈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땅의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은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요건 읽기가 바쁜 거고요. 이제 좀 지나고 나시면 한 3번, 5번 보시게 되면 이제 큰 목차만 잡아도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시게 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3번째 법 도시정비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